둘, 셋. 안녕하세요. 기훈실입니다. 2023년 한 해 기훈실은 여러 일들을 했고 또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무처 간사님들이 투표를 해서 기훈실 뉴스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12구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출범과 이에 대한 기훈실의 연대 활동입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제 기독 시민단체들에서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고민만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1월 말에 출범식을 갖게 됐고 예배를 드리거나 지킴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이 여의도 그 국회 앞에서 행진이라든지 산부일배라든지 또 천막 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한 활동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기훈실이 사회적 참사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목회자 은퇴 매뉴얼 발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목회자 은퇴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 은퇴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노고를 쌓아왔던 그런 목회자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미리 좀 예방을 하고자 이 매뉴얼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한국교회가 그 목회자들의 은퇴에 미리 좀 대비해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23년에 10주년을 맞은 김연아 사무국장의 기훈실 입사 10주년입니다. 간사들끼리 축하의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10주년을 맞은 마음은 어떠신가요? 간사님들이 이제 막 케이크도 만들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함께 일하는 간사님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 개인의 어떤 근속에 대한 축하를 넘어서서 그 활동가가 한 조직에서 혹은 이제 활동의 그 판에서 또 효능감과 기쁨과 또 동료의 여러 가지 또 성장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뿐만 아니라 간사님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기쁘게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아님이 딱 10년일 때 제가 딱 한 달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안 보이죠? 네. 열심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와 발표입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해서 교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뭐 '조사해 봤자 신뢰도가 높지 않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어떤 문항을 넣어야 시민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알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국 교회 뭐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와 소통을 잘 못한다. 뭐 시민들의 평가들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기훈실이 교회 병행 단체로서 교회를 돕고 또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들을 더 찾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명진 강사님 소개해 주신 이제 은퇴 매뉴얼. 은퇴 매뉴얼은 꼭 이제 은퇴 목회자들을 뭐 잘 예우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재정 문제나 교회 신뢰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더 잡아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좋은 나무 구독자 모임과 후원입니다. 좋은 나무가 작년에 5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좋은 나무 모임을 했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좀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나무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연달아서 저희가 후원 이벤트도 좀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500만 원 넘는 금액이 모여가지고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나무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재무 상담소가 청년희망 재무 상담소 윙즈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고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짠.
날개 로고도 만들게 됐는데 청년들이 이제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자기 삶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잘 털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청년 희망 재무 상담소가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날개 그늘의 역할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의미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1차에서 5차 연속 포럼입니다. 이제 선거 국면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 정치 관련된 이슈를 대응하는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전문인들을 좀 모셔서 TF를 꾸렸고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나의 표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혹은 한국 사회 과제들을 풀어가는 그 공론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5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포퓰리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바른 선거 제도는 무엇인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권력의 대표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훈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혹은 민주주의에 관한 아젠다들을 이제 뽑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쉽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내용 좋다. 진짜 어디서도 듣기 힘든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기훈실 유튜브에 생중계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여덟 번째는 정의로운 기독시민 발간입니다. 기훈실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기훈실이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운동을 전개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의로운 기독시민, 기독시민성과 정의란 무엇인가 그 연구를 담은 성과물이 바로 이 정의로운 기독시민이라는 책입니다. 짜잔! 우리 윤리연구소에서 선교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역사, 뭐 철학, 그리고 시민성에 대한 일반 담론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너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저자 한 분씩 모셔가지고 또 기훈실 유튜브에서 북토크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 즐겁고 열심히 달려왔던 기훈실은 2024년 뜨겁고 시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